반갑습니다. 금일 시장 동향과 뉴스 그리고 개별 종목 흐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제 미국 시장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트럼프발 악재가 나오면서 다우는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고, 나스닥 S&P 500은 0.3% 4% 정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런 여파 이어받으면서 일본 시장 0.3% 하락했습니다. 중국 시장은 약보합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0.1% 하락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홍콩 시장도 0.3% 정도 하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럽 시장은 어제 0.5% 수준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금일 우리 시장 하락하면서 원달러 환율 2.8원 오른 1181.3원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1.96달러 내린 57.62달러로 마감했습니다. 이란과의 이런 관계가 좀 좋아졌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국제유가는 하락폭이 좀 컸죠. 자, 우리 시장 금일 코스피 0.91% 하락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334억 매수하고 기관이 863억 매도를 했습니다. 오른 종목이 174종목, 내린 종목이 677종목으로 내린 종목이 훨씬 많았습니다. 코스닥 시장 1.21% 하락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404억 매도하고 기관이 793억 쌍끌이 매도를 했습니다. 기관이 오늘은 더 많이 팔았죠. 오른 종목이 245종목, 내린 종목이 998종목으로 내린 종목이 훨씬 많았습니다. 자, 금일 특이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 관세 폭탄 협박으로 미국 시장이 하락을 했고, 아시아 시장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한국 시장이 가장 큰 폭의 하락을 나타냈습니다. 한국은 지금 일본하고도 지금 무역 전쟁을 하고 있죠. 일본의 소재 규제로 인한 악재가 맞물리면서 하락폭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두 번째로 한국 시장, 특히 그 중에서 코스닥 시장이 최근의 하락폭은 이해하기가 어려울 만큼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신용 잔고도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투자 심리가 상당히 좋지 않게 지금 멘탈이 많이 흔들리고 있죠. 지금 하락을 하니까 그냥 내다 파는 그런 상황이 좀 발생을 하고 있다. 저가에 던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우리 시장의 이상 과대 낙폭에는 큰 손들의 의도가 좀 숨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일본하고 이런 규제 이슈가 있긴 하지만 하락할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오르고 아시아 시장이 올라도 하락을 하고, 또 해외 시장이 하락을 하면 더 크게 하락을 하고 이런 상황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이상 하락 지속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멘탈을 흔들기 위한 의도라고 강하게 의심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렇게 의심하는 부분은 저 개인적으로 지금 수십 년 동안, 수십 년 해봤자 20년 조금 넘게 경험을 했지만, 그런 주식 투자 경험치로 봤을 때 상당히 이렇게 의심이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로 7월 18일은 내일이죠. 한국의 금리 인하 결정이 있는 날이고, 지금 시장의 예상은 미국의 7월 말 금리 인하 후에 8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점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주열 하는 총재가 미국의 눈치를 좀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좀 커 보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일본발 악재가 지금 우리나라는 추가가 되어 있고, 지금 미중 무역 분쟁에 일본발 악재까지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죠. 이런 부분을 미리 반영을 한다면은 7월 깜짝 금리 인하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찌됐건 간에 우리나라가 7월 달에 금리를 인하를 하든 아니면 7월 달에 금리를 인하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8월 달에는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번째로 미중무역 협상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 좀 퍼지면서 전방 산업인 반도체 관련 주가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미국의 마이크론이 좀 많이 하락을 했었죠. 그러면서 반도체 관련 주들은 지금 뭐 전방 산업이다 보니까 미중 무역 협상의 이런 상황에 따라서 좀 많이 좌지우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섯 번째로 중국의 리커창 총리는 27년 만에 최저 경제 성장률을 기록을 했죠. 6.2% 상승이 나타났었습니다. 이런 나쁜 경기 지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중국 증시는 좀 약보합 수준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작 중국하고 미국 주인공들은 뭐 크게 많이 흔들리지 않고 있죠. 지금 우리나라 시장만 완전히 지금 두들겨 맞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여섯 번째로 중국에서 한국 화장품 선호도가 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화장품 주들이 금일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아모레지 같은 경우에 8% 이상 급락을 했죠. 지금 바닥권에서 추가 하락을 부추기는 이런 리포트가 나오면서 외인 기관이 또 강하게 던졌죠. 강하게 던지면서 강한 하락이 나타나고 있지만 지금 상당히 바닥을 기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하락을 부추기는 리포트를 내고 강하게 밀어붙였다는 것은 조만간에 강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지금은 우리 증시는 과매도 구간 상태로 좀 보여집니다. 특히 코스닥 시장이 그렇게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외인 기관의 누르기가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 실제 뭐 이렇게 많이 매물을 집어 던지면서 누르는 뭐 이유들도 당연히 다 있죠. 일본발 뭐 이런 악재가 계속 발목을 잡는다 이렇게 이유는 있지만 그 이유를 또 다르게 갖다 붙이면은 또 올릴 수도 있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큰 손들이 방향을 어떻게 잡는가에 따라서 좀 좌지우지가 쉽게 되는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지금 같은 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연코 멘탈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렇게 많이 하락을 한 상태에서 내동 매매가 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보고 있다가 지금 이렇게는 안 되겠다 하면서 갑자기 이제 상당히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종목을 좀 이상하리만큼 빠져 있을 때 이걸 팔고 좀 달리는 말에 올라타자 이런 그 내동 매매가 갑작스럽게 뭔가에 홀린 듯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방을 노리는 매매를 이 시점에서 경험이 크게 없는 상태에서 움직일 경우에는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부분 지금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힘이 좋은 종목을 매매할 경우에 단기적인 시각으로 단타로 매매를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고 크게 하락한 상태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뭐 주식 책을 보면 그런 책도 있습니다. 제목이 버티면 열린다라는 그런 주식 책이 있죠.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강한 멘탈을 가지고 담대하게 대응을 해야 할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하락한 시장이 한국의 코스닥 시장이라고 보여지고 이해하기 힘든 하락을 지속한 만큼 상승도 분위기를 이렇게 바꾸게 되면 강한 탄력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외인 기관의 자금이 개인들이 이기기 어려운 시장에서 이길 수 있는 무기는 강한 멘탈과 끈질긴 이런 버티기가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차분하고 긴 안목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여유 있는 자세가 현 상황을 이겨나가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금일 시장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간대별 매매 동향을 보면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계속해서 사 들어왔죠. 장 후반에 개인이 조금 좀 던졌습니다. 던지고 외국인이 장 초반에 좀 이렇게 팔다가 장 후반에 매수로 돌아섰죠. 거래소에서 외국인이 329억 매수를 했습니다. 기관은 장 시작하자마자 지금까지 장 끝날 때까지 계속 매도로 일관하고 장 막판에 동시효과 때도 좀 더 매도를 했죠. 기관에서 지금 매물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개인만 샀죠. 외국인 지속적인 매도세가 오늘도 계속 지속이 됐습니다. 장 막판에 조금 매수를 좀 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405억 매도를 했고 기관은 처음부터 계속해서 팔기만 하다 끝났죠. 794억 매도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업종별 지수를 보시면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 기계하고 운수창고, 운수장비, 뭐 자동차 관련주들은 좀 강한 모습을 보였죠. 그 외에 대부분이 다 약세를 보였습니다. 의약품, 셀트리 오늘 빠졌죠. 그리고 전기전자, 지금 반도체 관련주들, SK 하이닉스, 지금 삼성전자 등이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설업도 많이 빠졌죠. 그리고 화학, 제조업, 뭐 음식료 할 것 없이 상당히 많이 대부분이 다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더 심각하죠. 지금 오른쪽이 종이 목재, 신성장 기업 부분, 파미셀이 금일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신라젠이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낙폭이 상당히 컸던 그런 종목들 지금 반등을 좀 보여줬고 그 외 대부분 종목들은 다 하락을 했죠. 업종들은 금속, 오락문화, 그 다음에 필수 소비자 IT 부품, 뭐 소프트웨어, 반도체, 건설, 뭐 대부분 다 하락을 했습니다. 뭐 가리지 않고 다 하락을 했죠. 자, 증시 주변 자금을 보시면 지금 7월 15일까지 업데이트가 됐죠. 9조 9천억 수준으로 지금 떨어졌습니다. 금일도 많이 하락을 하면서 이제 7월 17일자가 나오게 되면 신용융자 잔고는 더 많이 줄어들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뭐 상당히 시장 상황이 좋지 않게 좀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 차트는 지금 뭐 갭으로 하락을 해서 시작을 해서 더 많이 내려왔죠. 음봉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렇지만 저가 1.36까지 크게 하락을 한 이후에 그래도 꼬리를 좀 달면서 막판에 좀 끌어올려 줬죠. 시작하고 계속 흘러내렸다가 그래도 장 후반에 조금 지수를 좀 당기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장 후반에 좀 들어왔죠. 그러면서 지금 이제 뭐 0.9% 우리나라가 지금 제일 많이 빠졌죠. 미국, 중국, 뭐 아시아 시장 다 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그래도 꼬리를 좀 달아주면서 여지를 좀 남겨줬지만 그래도 5일선, 11선 다 갭으로 하락을 하면서 지금 음봉이 나타났기 때문에 모양 자체는 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다만 장 후반에 외국인이 좀 사면서 밑꼬리를 좀 달아줬기 때문에 단기 하락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 그런 좀 희망은 좀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코스닥 지수는 지금 1.2%나 하락을 했죠. 분봉을 한번 보시면 자, 3분봉 시작하자마자 갭으로 하락을 해서 지속적으로 하락을 보였죠. 꾸준하게 계속해서 밀어붙이다가 장 후반에 조금 땡기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외국인이 조금 들어왔죠. 자, 이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지금 뭐 워낙에 많이 이렇게 내려친 후에
자, 거의 뭐 바닥권까지 1월달 바닥권까지 내려왔었죠. 내려왔다가 상승 한번 좀 하다가 지금 3일 연속 또 음봉을 맞았습니다. 음봉을 맞으면서 갭으로 하락해서 그럼 1.2%나 빠졌고 장중에는 1.8%나 빠졌죠. 거의 뭐 폭락 수준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장 막판에 또 외국인이 좀 이렇게 좀 들어와 주면서 꼬리를 좀 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하락폭이 지금 이해하기 힘든 수준으로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상당히 많이 붙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 겁을 먹고 이렇게 매도를 할 필요는 절대로 없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좀 잘 버틸 그런 자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내일 아마도 막판에 좀 이렇게 끌어당기면서 마무리를 해줬기 때문에 바닥을 찍고 한번 상승하고 다시 눌렸죠. 눌리고 나서 꼬리를 좀 달아주면서 마지막에 힘을 좀 냈기 때문에 오른쪽이 조금 높은 그런 바닥을 만들고 좀 돌아설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지금 아무튼 지금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과매도 상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아모레지 한번 보시면 지금 뭐 고점에서 상당히 많이 내려온 상태에서 지금 중국 시장에서 우리나라 화장품 선호도가 좀 떨어진다 뭐 이렇게 리포트를 내면서 금일 8%를 밀었죠. 너무나 과한 이런 하락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기관하고 외국인하고 뭐 무차별 폭격을 했습니다. 10만 주, 8만 주 정도 팔았죠. 공매도도 상당히 많이 나왔을 걸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크게 좀 밀었지만 지금 상당히 낙폭이 좀 과하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쌍바닥 이제 만들었죠. 쌍바닥도 만들었고 지금 예상하지 못한 공격을 받고 크게 하락을 하면서 상당히 이제 멘붕에 좀 투자자들이 많이 빠져 있을 걸로 좀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런 하락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거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삼성전자 5일선은 좀 무너졌지만 21선은 지켜냈죠. 1.7% 많이 빠졌습니다. 갭 하락을 해서 음봉을 만들어냈고 윗꼬리를 좀 달고 상승을 좀 시도했지만 5일선 맞고 떨어졌죠. 지금 뭐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이런 우려를 나타내는 이런 트럼프의 이런 발언이 좀 시장을 강하게 좀 눌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 1.7% 하락을 했지만 그래도 21선은 잘 지키면서 마무리를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외국인하고 기관은 조금씩 샀죠. 13만 주, 4만 4천 주 매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뭐 생각보다 좀 많이 빠졌죠. 1.7%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도 지금 상승에 이런 추세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지금 이제 트럼프의 이런 발언이 계속 이제 증시를 좀 짓누르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면 이 21선을 좀 깨고 한번 또 무너질 가능성도 염두에 좀 둬야 할 걸로 보여집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바닥이 좀 많이 올라왔죠. 올라왔고 지금 외국인하고 기관이 매수를 하긴 했지만 매수 강도가 상당히 많이 좀 떨어졌습니다. 약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무역 협상이 조금 어렵게 진행된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조금 눌림목을 좀 더 줄 수도 있다라고 좀 가능성도 열어놔야 된다고 좀 보여집니다. 21선을 깨게 되면 그런 부분도 염두에 좀 둘 필요가 있어 보이고 21선을 깨지 않고 버티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면 이 상승 흐름은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상당히 21선이 상당히 중요한 마지노선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눌림을 좀 심하게 받고
다시 올라갈지 아니면 지금 21선 부근에서 한번 지지를 받고 다시 상방으로 올라갈지 21선 지지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지금 일본에서 지금 소재 가지고 계속 물건 늘어지고 있죠. 지금 추적을 해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물건까지 이제 추적해서 관리를 하겠다. 한국에는 못 들어가게 하겠다. 이렇게까지 지금 나오고 있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가격이 좀 올라갈 가능성도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올라가게 되면 역설적이게 이런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미중 무역 분쟁의 이런 트럼프의 발언이 뭐 좀 악재로 작용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반도체 가격이 상승하는 그런 또 재료로 일본발 소재 이슈가 또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지금 맞물려 있기 때문에 지금 21선을 지키는지 아니면은 뚫고 좀 내려오는지 이런 부분을 좀 확인을 하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상승 추세가 아직은 계속 잘 유지가 되는 수준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삼성전기 1.7%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삼성전기 어제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줬죠. 외인 기관이 상당히 많이 매수를 해 들어왔습니다. 거래량도 상당히 많이 터졌었죠. 그러나 금일 또 트럼프발 악재가 전방 산업들 관련 주들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는 그런 재료로 사용이 됐습니다. 외국인이 5만 주 정도 샀지만 기관이 금일 뭐 상당히 많이 팔아댔죠. 양 시장에서 기관이 둘 다 상당히 많이 팔아댔습니다. 기관이 7만 주 정도 팔면서 지금 21선, 33일선에서 좀 눌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삼성전기는 지금 일본발 이런 규제로 인해서 MLCC 부분이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기에서 조금 뭐 밀릴 수는 있겠지만 지금 외국인의 매수세는 지속이 되고 있고 지금 몸통이 조금 걸쳐 있죠. 걸쳐 있지만 여기에서 5일선을 깨지 않고 버티게 되면 좀 더 추가적으로 좋은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SK하이닉스 아주 강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다가 5일선을 지금 깨는 갭 하락이 나왔습니다. 1.2% 정도 빠졌죠. 2% 정도 빠지면서 외국인이 53,000주 매도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매도가 들어왔죠. 지속적으로 매수를 보여주고 있다가 오랜만에 53,000주 매도를 했습니다. 기관은 그래도 30,000주 정도 샀죠. 반도체 쪽은 기관도 좀 좋게 보고 있다 이렇게 좀 이 매매 동향에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5일선을 깨고 갭 하락으로 지금 떨어져서 지금 십자 도지가 나타났죠. 지금 단기 상승이 상당히 크게 일어난 상태에서 5일선을 깨고 지금 십자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 조정을 보일 가능성이 좀 더 큰 그런 자리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LG전자 1.6% 정도 상승했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 부분에서 약간 뭐 균열이 일어나는 그런 트럼프의 대중국 관세 폭탄 위협이 LG전자에는 좀 호재로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화웨이에 대한 이런 제재 해제를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대로 못하게 법제화하겠다라는 이런 부분이 지금 이제 미국 국회에서 진행이 발의가 됐죠. 그런 부분이 이 LG전자에는 큰 호재로 작용을 하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화웨이가 계속해서 제재를 계속 당하게 되면 LG전자의 이런 휴대폰 사업부가 이제 반사익을 얻을 가능성이 좀 커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은 또 이렇게 매수로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기관의 매도세도 그런 부분 때문에 잦아들었죠. 연기금의 매도세는 진정이 되고 다시 매수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크게 하락을 한 후에 지금 쌍바닥권을 만들어냈죠. 이쪽에 쌍바닥, 여기서도 쌍바닥이 나왔죠. 사중바닥을 만들어낸 후에 지금 양봉을 나타냈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세도 강하게 들어왔고, 기관이 또 매도할 만한 그런 이제 또 명분이 좀 많이 좀 없어졌죠. LG전자 좀 유리한 그런 상황이 지금 또 발생을 했기 때문에 많이 하락한 후에 그런 모멘텀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LG전자 상승을 좀 이어나갈 그런 가능성이 좀 큰 분위기로 바뀌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셀트리온 2% 정도 하락했습니다. 어제 여기에서 돌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5일선을 회복하는 십자 도지 정도 5일선 위에서만 놀아주면 이제 바닥이 오른쪽 바닥이 더 높은 바닥권을 만들고 쌍바닥을 만들고 다시 상승 흐름을 탈 수 있을 걸로 보여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금일 뭐 미국발 악재가 나오면서 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좀 좋지 않았죠. 그러면서 셀트리온도 2% 하락을 했습니다. 외인이 많이 팔았죠. 9만주, 기관이 3만주 정도 팔면서 시장 분위기가 갑자기 확 나빠지면서 이 셀트리온의 이런 바닥 잡고 올라가는 상승 분위기도 조금 힘든 그런 모습으로 다시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5일선을 회복을 못하고 또 내려왔죠. 지금 바닥을 지지를 해 줄지 아니면 또 과거에 이런 오른쪽 바닥이 더 낮은 이런 흐름이 또 반복이 될지 이런 부분은 조금 지켜봐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오늘 분위기가 상당히 좋지 않게 흘러가면서 지금 공매도들이 상당히 뭐 좋아할 만한 그런 분위기가 돼버렸죠. 거기에 외인하고 기관도 매도를 좀 많이 좀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모양 자체가 조금 좋지 않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신라제는 금일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기관이 7만 5천 주 사고 외국인이 8만 주 정도 팔았죠. 신라제 내 임원들이 장내 매수 1000주씩 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신라젠에 대한 이런 신뢰가 조금 회복이 되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같이 좋지 않은 이런 장 분위기에서 별다른 신라젠 이슈가 없었다 그러면 오늘도 뭐 상당히 많이 빠졌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임원들의 장내 매수가 이런 팩사백에 대한 이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게 좀 신뢰를 어느 정도 회복을 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기관이 많이 들어왔죠. 사모펀드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8만 주 팔았지만 2% 상승하면서 11선 회복하고 양봉 아주 좋게 만들어냈습니다. 흐름이 좀 좋게 흘러가고 있죠. 상당히 많이 뺐었습니다. 상당히 많이 하락을 시키고 도저히 더 이상 이제는 뭐 올라갈 희망이 없을 듯한 그런 분위기였지만 결국은 지금 좀 좋은 소식들이 나오면서 지금 상승의 흐름을 다시 좀 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아시아나항공 1.6%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뭐 분위기 좋지 않은 분위기에 그대로 뭐 편승하면서 같이 눌려졌습니다. 눌려졌지만 1.6% 정도 하락했죠. 5일선을 좀 밑으로 몸통을 통과하는 그런 음봉이 나타났습니다. 외국인이 7만 주 정도 샀지만 기관이 오늘 뭐 많이 팔았죠. 28만 주 정도 팔았습니다. 그러나 이 언저리에서 지금 계속 이러한 흐름을 좀 더 이어갈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매각 이슈가 지금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흘러가다가 또 어떠한 뉴스가 나오면 또 한 번씩 올라가고 그런 흐름이 나타날 걸로 좀 예상이 됩니다. 자, 대북주들 상당히 좋지 않았죠. 대북주들 어제 지금 한창 21선 뚫지 못하고
지금 음봉이 나온 모습이 지금 뭐 뚫기 힘들어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뭐 시장 분위기도 워낙에 좋지 않았고 대북주에서는 뭐 거의 투매가 나타났다고 좀 보여집니다. 지금 시가 3.5%에 시작을 해서 마이너스 3.5%에 시작해서 마이너스 7%까지 밀었죠. 밑에 꼬리를 좀 달아주면서 지금 121선을 그래도 좀 버티는 그런 모습을 좀 만들면서 여지를 좀 만들어 줬습니다. 지금 금일 뭐 당일로 7% 워낙에 크게 밑으로 밀어붙였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래도 조금 버티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버티지 못하고 121선을 깨고 내려온다 그러면 밑에 올라오고 있는 181선까지도 좀 열어놔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지금 한창은 121선을 지키는지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하나제약도 분위기 뭐 안 좋았죠. 시장 분위기가 워낙에 좋지 않으면서 1.6% 하락했습니다. 400원 하락을 했죠. 어제 5일선을 회복하면서 좀 좋은 모습을 만들어냈지만 금일 시장이 전부 다 무너지면서 버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기관은 많이 들어왔죠. 기관이 15,000주 정도 매수를 했고 외국인이 12,000주 정도 던졌습니다. 지금 뭐 하나제약은 기업의 내용이 지금 뭐 좋기 때문에 조금 멀리 보는 시각을 가지고 좀 느긋하게 대응을 하는 게 좀 좋아 보입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또 이제 쌍바닥을 또 만들어 냈죠. 지금 바닥권, 직전 바닥, 그리고 또 바닥, 3중 바닥이 좀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이런 바닥권에서 기관이 또 많이 들어오고 있죠. 여기에서 또 이제 기관의 이런 매수가 또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더 밑으로 내려가기에도 좀 부담이 된다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이 라인은 상당히 바닥권을 지지하는 라인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지금 기업 지표를 봤을 때 여기에서 더 내려간다 그러면 상당히 좋은 매수 자리가 나타나는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 봅니다. 자, 나스 미디어도 금일 뭐 시장 분위기 따라서 좋지 않았습니다. 장중 2.7%까지도 빠졌죠. 결국 뭐 마이너스 1.3% 정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450원 빠졌죠. 32,850원에 마감했습니다. 나스 미디어도 단기 쌍바닥을 만들어냈죠. 단기 쌍바닥까지 밀렸습니다. 외국인이 지금 5일째 팔고 있죠. 오늘도 4,600주 팔았습니다. 기관이 지금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 700주 정도 팔았지만 근데 매수량이 얼마 많지 않죠. 외국인의 매도량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기관이 2,000주 정도 샀죠. 연기금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상당히 내려올 만큼 내려왔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지금 기업의 턴어라운드가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정도까지 밀고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좀 과매도 상태가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SKC는 지금 뭐 관리하는 세력이 있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관리하는 세력이 반드시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기관이 4만주 팔았죠. 외국인 25,000주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뭐 장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가 1.5%까지 올라갔고 저가 마이너스 1.4%까지 내려가면서 5일선 터치를 해줬죠. 그렇지만 결국 100원 내리면서 약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양봉을 만들어냈죠. 그러나 지금 이제 직전 고점 부분 에 도달해 있는 상태에서 지금 계속 이제 조금 밀리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조금 쉬어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유한양행도 2% 밀렸죠. 금일 기관하고 외국인하고 쌍끌이 매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241선까지도 깨고 지금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자, 직전의 저점 부분, 직전에 여기에서는 241선이었죠. 최저점 부분까지도 지금 내려왔죠. 241선까지도 깨면서 직전 저점까지 만들면서 쌍바닥을 지금 결국은 찍었습니다. 찍고 밑꼬리를 좀 달았죠. 기관이 많이 팔고 외국인도 팔았지만 지금 고점 대비해서 상당히 깊게 지금 밀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지금 뭐 기업의 가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의 위치는 좀 과도한 단기 하락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금일 뭐 2% 정도 빠졌지만 단기 쌍바닥을 만들어낸 이런 자리라고 보여지고, 여기에서 추가 하락보다는 쌍바닥 찍고 좀 이제 상승 방향으로 틀 가능성이 좀 더 크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파라다이스 3.4%, 중국 관련주들이 금일 다 좋지 않았죠. 파라다이스도 상당히 좋지 않은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갭으로 밑으로 내려 꽂은 후에 음봉을 길게 만들어냈죠. 저가 거의 5%까지도 지금 뺐습니다. 자, 이 파라다이스도 지금 보면 중국인 관광객은 상당히 뭐 거의 회복이 다 됐다는 리포트가 나왔죠. 상반기에 중국인 관광객 작년 대비해서 30% 이상 늘었다, 이런 집계가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면서 6월달 실적도 턴어라운드를 했죠. 증가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흑자 전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당히 많이 밀리고 있죠. 지금 일본하고의 이런 관계 악화가 지금 상당히 파라다이스 발목을 잡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본인 관광객이 좀 줄어들게 되면 중국인의 관광 회복 부분을 다시 또 이제 깎아먹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우려가 좀 주가에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외국인하고 기관이 지금 뭐 쌍끌이로 매도를 하고 있죠. 그렇지만 파라다이스도 지금 꼬리를 달고 또 쌍바닥 부근까지 내려왔습니다. 쌍바닥 부근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얘도 쌍바닥 뭐 더 하락을 한다고 하면 가장 낮게 떨어졌던 5월 30일에 15,050원 정도, 요 정도까지 하락을 하게 되면 완전한 쌍바닥을 만드는 자리이기 때문에 강력한 지지 라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한진칼은 241선을 뚫고 내려가기는 상당히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그래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일 뭐 장이 그렇게 안 좋았지만 뭐 한 0.88% 정도 빠졌죠. 241선 부근에서 지금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외국인 기관 오늘 샀죠. 기관 33,000주 사고 외국인이 7,500주 샀습니다. 5일선 11선까지 지금 많이 끌고 내려왔죠. 11선 내려오고 5일선하고 지금 241선까지 이제 거의 다 모여있는 상태까지 끌고 내려왔습니다. 여기에서 11선을 뚫느냐 아니면은 241선을 더 뚫고 내려오느냐, 이제 기로에 이제 거의 섰죠. 그렇지만 지금 뭐 단기 하락 낙폭을 봤을 때 241선을 깨고 밑으로 더 내려가기보다는 버티고 11선을 올라탈 가능성이 좀 더 크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오늘같이 이렇게 좋지 않은 이런 분위기의 하락장에서도 241선을 깨지 않기 위한 이런 강력한 이런 노력이 좀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금일 상당히 또 오늘도 힘든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같은 장이
장에 가장 필요한 부분이 바로 멘탈적인 부분이다. 이런 부분을 꼭 좀 머릿속에 새겨 두시고 좀 긴 안목으로 주가가 또 하락이 깊으면 또 상승도 크다. 뭐 이러한 부분을 좀 염두에 두면서 잘 대응을 하고 잘 버티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